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초 용어 특강을 함께하고 있는 쥐연쌤이에요. 우리는 수학편을 함께하고 있고요. 하나하나씩 용어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램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램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어루만지면 마법사 지니가 짠 하고 나와서 선생님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오늘 만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마법사가 조금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문질렀을 때 짜잔 마법사 지니가 나타나서 숨겨져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준대요. 이렇게 지니가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쵸? 즉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주는 것은 바로 대입법과 가감법이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각각의 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요. 오늘 하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용어들 지금부터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용어는요. 속어라는 용어입니다. 속어라는 건 한자로 쓸 때에는 사라질 소, 갈, 거를 써서 속어라고 한대요. 한자의 풀이를 살펴보았더니 지워버림, 사라져 없어짐이라고 하네요. 사라져 없어진다고? 그렇다면 이것을 수학적으로 연결시켜서 수학적으로 용어를 정리해보면 어떠한 내용을 가질 수 있냐면요. 이러한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둘 이상의 미지수를 가진 그 방정식에서 특정한 미지수를 없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두 미지수 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어라는 게 수학에서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가감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사실 가감법 그러면 약간 그닥 이쁜 용어처럼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되게 딱딱하고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램프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던 지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가감법도 좋은 의미로 우리 앞에 왔을 겁니다. 가감법을 먼저 한자로 쓸 때는요. 더할 가, 덜 감, 법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한자의 뜻을 풀이해 보면 더하고 빼는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더하고 뺀다고? 그러면 수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볼까요? 연립방정식의 두 방정식에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소거하여, 아까 속어 배웠죠? 소거를 하여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미지수 하나를 없애는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감법에서요. 여기에서 가라고 하는 뜻은요. 이렇게 더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감은요. 차감이 된다. 즉 이렇게 빼는 의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인 식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가감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니가 되는 겁니다. 해를 찾아보는 건데 방법이 있어요. 적당한 수를 곱해서요. 없애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게 만드는 거죠. 여기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 x의 개수를 살펴보고 문자 y의 개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깝게도 그 개수들 똑같은 것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여기에서 X라고 하는 문자를 소거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문자 X의 그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요, 기억의 식에다가 곱하기 4를 했어요. 양변에 곱하기 4를 해서 요렇게 나타냈습니다. 4x-8y는 마이너스 20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없애려고 하는, 즉 소거하려고 하는 그 문자를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4x, 여기도 4x. 지금 개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맞아요. 빼야죠. 더하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문자 x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y만 남고 y의 값이 2구나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y 값만 구하면 x가 삐칩니다. 그러니까 x의 값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구한 그 y를 둘 중에 하나의 식에 대입을 해서 x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내가 구한 해가 맞는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등식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식에도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오, 잘했어 라고 칭찬까지 하면서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확정을 지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하나를 소거를 해서 쉽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배운 이 가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용어 확인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주어진 연립방정식에서 y를 소거하여 가감법으로 풀려고 한다. 가감법. 오늘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이때 필요한 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문자 x의 개수를 보았어요. 5하고 7. 자, 문자 y의 개수를 보았습니다. 3하고 2예요. 이번에도 개수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거를 하려고 하는 문자를 정해주었어요. 여기 y를 소거할 거야 라고 했죠. 그래? 그럼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y의 개수가 같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립방정식을 보았더니 지금 요 문자 y의 개수는 3이고 요 문자 y의 개수는 2예요. 그러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개수가 6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는요 곱하기 2를, 니은에는요 곱하기 3을 해주겠어 라고 마음을 딱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볼까요? 기억식에 이렇게 2를 곱하고 니은식에 이렇게 3을 곱한 후에 y를 소거하려면 어차피 그 개수들이 6으로 똑같으니까 더하면 안 되고 빼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 곱하기 2 그리고 니은 곱하기 3 여기에 뺄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찾아보세요. 어딨나 하고 보았더니 네네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4번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용어 확인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용어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두 미지수 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 둘, 셋! 맞아요. 소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거라고 써주었고, 자, 이제 연립방정식의 두 방정식에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소거하여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가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감법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소거, 가감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면 반가워라고 꼭 반갑게 인사하면서 문제 잘 풀어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